오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상위권 공대 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과연 가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9월 모의고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마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포인트를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즘 기사들을 한번 볼게요. 기사들을 보면 2021학년도 수능, 물수능계나 재학생, 재수생 격차가 커져. 그리고 도내 학생들, 여기는 이제 전라도 학생이래요. 네, 6월 모의평가 결과 중상위권 격차가 커져. 그리고 EBS에서 발표했는데 6월 모평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지금 이런 기사들, 약간 자극적인 기사들로 우리 학생들이 약간 좀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재수생이 맞긴 한데 내가 과연 이 상위권인지, 지금 재학생, 재수생, 상위권, 하위권 이런 프레임으로 약간 우리 학생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은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확하게 내 위치를 한번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분석. 국어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의 밀도가 감소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 오히려 최상위권의 밀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이 말은 이제 의치한 입시, 이제 그 밑에 있는 스카이권들, 그리고 서울 상위권 공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걸 보면 작년 9평과 재작년 올해 9평을 비교를 해보면 1컷이 똑같이 90점, 2컷은 80점대 초중반, 3컷은 70점대 중후반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표본의 밀도가 거의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봐야 돼요. 실제로 똑같은 1컷이 90점인데 100점은 지금 529명이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234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리고 96점 이 점수대도 대략 한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물론 수험생이 줄었기 때문에 누적 비율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혹시 올해 서울대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연세대 정시 모집, 고대 정시 모집 줄었나요? 아니요, 다 늘었다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전부 늘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위권 학교 이렇게 지금 국어가 고득점자가 줄었어요. 절대적인 숫자가. 근데 딱 볼까요? 89점만 보더라도 인원수가 이제 누적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더니 이제 80점쯤 되면은 거의 비율이 역전돼서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점점 요 점수대로 갈수록 학생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최상위권 층이 적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상위권과 중위권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최상위권 수는 적어요. 왜?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수험생이 줄었지만 현역은 줄었으나 재수생 수는 그대로였어요. 왜? 00년생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학생 수도 줄고 01년생인 재수생 수도 줄었어요. 예. 재수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위권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올해 입시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 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 이거 보면 이번에 2등급 컷 보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컷이 왜 이렇게 높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중요한 건 우리 작년 수능을 떠올리면요, 1컷 92, 2컷 85, 3컷 80점이에요. 그냥 2컷이 높은 게 아니라 준킬러가 살짝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1컷이 92점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아까도 수학은 100점이 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늘었어요. 지금 똑같은 1컷이 92점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어랑 수학이랑 밀도가 달라. 왜? 국어는 문과도 같이 내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국어 밀도를 보면 국어 최상위권 밀도에서 문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부분을 인지하고 우리가 요거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공대지방생들은 실질적으로 영어 1등급 비율이 많지 않을 건데 이걸 보면 이게 작년 9평부터 작년 수능, 올해 6평, 올해 9평부터를 보면 지금 9평 때 작년 9평 때 1등급 인원과 비율과 올해 9평의 1등급 비율이 비슷해요. 그런데 작년 9평은 14.45% 2등급 인원이 올해 9평은 11.96%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줄어든 건 2.5%밖에 안 줄었잖아요. 2.5%가 아니라 2.5%포인트고요. 실제 준 비율로 따지면 대략 18%가 줄었습니다. 2등급 인원이 100명에서 82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80점 경계에 있는 이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영어 이과는 2등급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뭐 연세대 쓸 거 아니면. 그런데 3등급이 된다. 네,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라인별 전형 방법을 해볼게요. 연대, 고대. 지금 이 점수는 보면은 네, 수학이 2등급, 영어가 3등급. 그러니까 이번 9평 기준이요.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과탐 33. 맞으면 연고대를 갈 수 있을까요? 네. 연대는 못 가도 고대는 가요. 수학이 2등급, 영어가 3등급, 과탐이 3등급이어도요. 이번엔 거꾸로. 국어가 2등급, 수학이 3등급인데 영어가 1이고 탐구도 1이야. 네. 이러면 연고대를 갈 수 있을까요? 네. 연대를 가고 고대를 못 가요. 우리 학생들 되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꼭 연대, 고대를 가기 위해 수학 1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등급, 3등급 맞고도 가는 게 연고대예요. 과탐은 1도 못 맞으면서 어딜 가겠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 학생들을 공부를 할 때 수학 92점, 96점, 100점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어요. 연고대, 공대 가는 데 있어서 수학은 88점이면 충분해요. 21번, 29번, 30번 다 틀려도 된다고요. 21번, 29번 맞추려다가 앞에 14번, 18번 틀려서 똑같이 88점 맞을 생각하지 말고 그 킬러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국어, 영어, 탐구를 안정화시켜서 연고대를 갈 생각에 차라리 수학 8만 맞아도 서울대 가요. 이게 수학은 가형 응시 인원 자체가 10만 명대 초반이라서 1등급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너무 못해요. 저는 국어를 너무 못해요. 그럼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겠지. 그런 게 아니면 약간은 수학은 재능이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92, 96, 100이 쉽게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다고. 되도 않는 드릴 풀고 어렵기만 한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수대들은 84, 88 맞고 있는 친구들 무리하게 92, 96 시도할 바에 차라리 그 시간에 과탐, 국어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연고대 라인에서는 국어를 잘 보면은 보통 고대가 유리해요. 근데 영어 과탐을 잘 봤으면 연세대가 유리하다. 그 말은 뭐냐면 연대와 고대는 영어 반영 비율이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대략 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대가 훨씬 타격이 커서 보통 평가원이 내는 제시하는 영어 1등급 원하는 비율이 7%에서 8% 사이예요. 근데 만약에 영어 1등급 비율이 이번 9평처럼 5%로 떨어진다. 그럼 영어 잘 본 학생들이 없겠죠? 그럼 학생들이 연고대를 쓸 수 있으면 연대를 쓰는 것보다는 고대를 쓰는 걸 더 많이 생각할 거야. 영어가 어려웠을 테니. 왜냐면 영어 1등급이 적으니까. 그 말은 그렇게 되면 연대가 뚫릴 확률이 높아요. 반면에 영어 1등급 비율이 한 10% 정도 돼. 그럼 1등급이 많으니까 연고를 쓸 수 있으면 애들이
연대를 많이 쓸 거고, 그러면 생각보다 고대가 뚫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어의 1등급 비율이 연대, 고대 지원율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기억하면 영어 1등급 비율이 적으면 연대가 뚫릴 확률이 높고, 영어 1등급 비율이 높으면 고대가 뚫릴 확률이 많다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서성한 라인 볼게요. 똑같아요. 당연히 국어, 수학 2, 3등급 맞아도 과탐 이렇게 1, 1 맞으면 성대, 한양대는 그냥 가요. 근데 서강대는 못 가네. 아무데도. 그죠? 항상 우리 학생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학이 점수 맞는 대로 뚝뚝뚝뚝뚝 이 정도면 위에는 되고 아래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학교마다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결정 지으면 안 돼요. 네, 서강대는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탐구를 조금 반영하는 것 때문에 방금 위의 학생처럼 수학을 못 보고 과탐을 잘 본 학생들한테는 불리해요. 그런데 성대랑 한양대는 수학도 많이 보지만 그만큼 과탐도 많이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럼 거꾸로 이 친구는 국어하고 수학을 기깔나게 잘 봤네? 이번 9평으로 따지면 국어는 95점, 수학은 92점인데 탐구를 조졌어. 하나가 4등급이 나왔고 나머지 하나도 3이야. 그냥 생지를 쌍망했어. 이러면 당연히 성대, 한양대가 아무 데도 안 돼요. 근데 서강대는 다 돼요. 지금 제가 보여주는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점수 구조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서성한 라인에서도 서강대가 되고 성한이 안 되고 서강대가 안 되는데 성균관 한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요. 그래서 과탐을 잘 봤으면 내가 그 라인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뒤에서도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서성한 라인인데 과탐을 잘 봤다? 그럼 아마 성대, 한양대가 더 유리하게 나올 거고요. 내가 과탐을 못 봤다. 그럼 아마 서강대가 유리할 겁니다. 참고로 내가 지금 학교 색깔, 학교 그냥 그 로고에 있는 색깔, 그 대표 색깔인 건데 아마 그거를 파악한 친구들이 있으면 뭐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중앙대랑 한번 시립대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국어, 수학 잘 봤는데 국어, 수학은 1컷인데 이번 9평 기준으로 탐구를 망했다. 이러면 중앙대는 안 돼도 시립대가 다 돼요. 그런데 국어, 수학은 좀 못 봤어. 3등급 초반이에요. 근데 과탐을 기깔나게 잘 봤네? 네. 중앙대는 거진다 되는데 시립대가 안 되는 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똑같아요. 과탐을 잘 봤으면 이 라인이라면 중앙대가 유리할 거고요. 과탐을 못 봤으면 서울시립대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고 라인에선 고려대, 서성한 라인에선 서강대, 그 다음에 중경시 라인에서는 시립대가 과탐을 못 볼 때 가능한 학교 라인이에요. 그 라인에서의 그 대표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인마다 학교별로 이렇게 머리를 써서 과탐을 못 본 애들을 잡겠다라는 학교들이 각 라인마다 하나씩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과탐을 하나를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어느 정도 라인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떤 학교를 가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한지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동국대, 홍익대. 그죠? 국어 4등급, 수학 3등급으로 갈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동국대는 안 되는데요. 홍익대가 거의 돼요. 반면에 그래서 동국대가 더 홍익대보다 좋은 학교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친구는 국어, 수학을 잘 봤는데 영어 3등급, 과탐 3등급이야. 이러면 동국대는 거의 다 되는데 홍익대가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탐을 잘 봤으면 홍익대가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서울 상위권 대학교들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쓴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탐구에게 동일한 100분이면 동일한 표준 점수를 주는, 제가 올키 장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써요. 이제 몇몇 학생들이 그 올키 언제 나오냐고 하는데 사실 이미 다 나왔는데 학생 성적표가 아직도 들어와요.
기준을 딱 세웠는데 성적표를 어저께 또 내네? 오늘 아침에 또 내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내일 아침까지 걷고 더 이상은 그 이후에 내오면 올키 장학 기준에 해당돼도 안 내요. 이미 구평 성적표가 나온 지 일주일이 넘었고 우리 학생들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기준을 정해놨으니 좀만 기다리시면 아마 내일 공지가 나갈 거고 어쨌든 변환 표준 점수는 쓰는데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홍익대는 그냥 표준 점수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작년 지구과학처럼 어렵게 나온 과목을 잘 보면 그 표준 점수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지구과학 1 만점 표준 점수는 74점이었고요. 네, 물리 1 만점 표준 점수는 66점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원 만점자는 물어 만점자보다 몇 점? 8점을 공짜로 가져간다. 네, 그 8점이면 수학 92점에서 84점, 1등급에서 3등급도 커버할 수 있는 점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영어 반영 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래서 3등급이 돼도 큰 영향이 없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를 단순하게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나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자기한테 유리한 학교는 정해져 있다. 그걸 알고 그거에 집중해서 내 강점은 강하게 하고 내 약점을 보완하면서 한다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더 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볼 거는 뭐냐면 입결 흐름 차트, 즉 뭐냐면 작년에 컴퓨터공학과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럼 올해도 빵꾸가 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올해는 폭발이 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수학과가 폭발이 났어. 엄청 높았어, 입결이.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의대 같은 과나 치대 같은 과를 제외하고는 매년 과들의 우선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첫 번째, 2019학년도가 빵꾸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결이 하락하고 있다. 의치 않은 입결이 오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처럼 작년에 수험생은 줄었지만 재수생 비율은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려요? 그래요? 그럼 갑자기 하울링이 꺼져가지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의치안은 뚫리지 않았지만 그 밑에 일반 공대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서울대를 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평백 96, 투과목 하는 친구들 모든 과목을 1컷 정도 맞으면 어떻게든 서울대 갈 수 있는 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올 1컷 맞아도 이 높은 공대는 못 갈 수도 있지만 갈 수 있는 데가 생겨요. 여기 위에 고고하게 높은 수학과와 컴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재작년에 전기공학과 작년에 대빵꾸 났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공학과는 올해도 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예. 아마 이거는 우리 학생들 종이 배치표에 맨날 위에 컴퓨터공학과, 맨날 수학과 이렇게 닥닥닥닥 뭐 전화기 붙어있고 그 다음에 낮은 공대, 그 다음에 자연대, 농대 이렇게 붙어있는 일반적인 배치표가 아닌 네. 이렇게 매년 입결, 이거 커트라인이에요.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한 이 꺾은 선 그래프 배치표를 아마 다음 달 중에는 센터에 부착해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내가 관심 있는 학교, 관심 있는 과들을 보고 어떻게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내려왔던 과는 이렇게 확 올라왔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런 놈들은 올해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눈치 싸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네, 2019학년도에는 여기 보여요. 특히 이 작년 2019학년도가 여기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세대학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이로우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추세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높았던 컴공이 연컴공이 재작년에 뚫렸다가 작년에 다시 회복했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살짝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작년에 엄청 뚫렸던 지구 시스템, 이 지구 시스템 애들 올해 몰려요. 100%. 그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보면 알잖아요.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는 학과 간에 서열이 크로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학과 간에. 만약에 모든 과가 서열이 항상 동일하다면 얘네가 평행선으로 그려져야 된다고요. 지금 평행선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크로스가 엄청 심하잖아.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매년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여기 뚫린다 몰렸다가 왔다 갔다 해서 생기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고려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잠깐 보면 2019학년도에는 대빵꾸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 왜 그랬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수능시험이 겁나 어려울 때예요. 2019학년도는 국어가 어려웠거든. 국어가 엄청나게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위권 표본의 밀집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쫄아서 못 써서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이 어렵게 나와야 뭔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만약에 수능이 쉬우면 생각보다 전략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국어 1컷이 90점 이하, 수학 1컷이 92점 이하로 나와야 뭔가 뚫리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확 뚫렸던 이 바이오 의공 바로 그 다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18학년도에는 가장 높은 과가 평백 97에서 끊겼다면 그 다음엔 96.3, 그 다음엔 96.1.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반적으로 수험생 수의 감소로 인한 백분위 받기가 어렵잖아요. 10만 명일 때는 1등급 되려면 4,000등이어야 되지만 9만 명일 때는 3,600등이니 그만큼 더 받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결국에는 평백이 점점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모든 과목이 1등급이다. 그러면 아마 연고대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강대학교 볼게요. 네. 아까 똑같아요. 2019학년대 이 흐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확 뚫렸던 과들은 바로 복귀를 합니다. 역시 전반적인 흐름은 이거 뚫린 것들을 제외하고 이건 예외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하이점도 낮아져 가고 있고요. 로우점도 기본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빵꾸의 특이사항 말고 전반적인 입결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년도 입결보다 올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가나다군을 모두 그렇게 쓰라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붙을 수 있는 거 쓰고 내가 소신껏 쓸 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입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뚫렸던 과들 바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지금 봐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예외 상황입니다. 예외 상황. 예외 상황이고 오히려 성균관대학교는 작년에 정시를 30%나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입결을 선방했다. 왜? 예. 생각보다 학생들이 작년에 성균관대가 워낙 뽑는 인원이 많으니까 성균관대를 안정으로 놓고 나머지를 다 상향으로 조졌어요. 팍팍팍. 예. 그러면서 그 위에를 다 떨어지고 다 성균관대로 남게 되면서 성균관대가 예년보다 추합이 조금 돌았어요. 예. 그래서 입결을 방어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개인적으로 올해는 연고대가 정신원이 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대에서 요 입결 방어 작년에 했던 것들이 아까도 했지만 항상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 방어했던 거를 올해는 조금 털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대공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항상 얘기했지만 과탐 중요해요. 물론 수학도 중요하지만 과탐이 그만큼 더 중요하니까 신경 써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볼게요. 역시 이런 예외적인 빵꾸 사태를 제외하고는 역시 한양대도 하이점이 쭉쭉 내려가고 있고 로우점도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과, 예. 그 다음에 꼴찌였던 과가 바로 2020학년도에 1등을 차지했죠. 이래요, 입결이라는 게. 이 과는 전년도에 1등이었고요. 1등, 꼴등, 1등. 이 과의 정체는 융전이에요. 네. 흔히 하는 다이아몬드과죠. 이 한양대 융전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거의 뭐 로또죠. 뭐. 1등 아니면 꼴등. 그래서 올해 작년 1등 했으니 올해는 살짝 내려올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쓰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널뛰기 하는 과들이 있다. 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하이나 로우가 모두 내려가고 있다입니다. 네. 그 다음 중앙대학교를 볼게요. 역시 중앙대학교도 왜 이렇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좀 계열로 뽑아서 그런 건데 역시 하이점이 내려가고 있고 역시 로우점도 내려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중앙대 간호학과인데 평백이 한 91, 92 정도 되니까 한 2등급 커트라인보다 조금 이면은 그래도 중앙대 간호학과를 쓸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 평균 백분위가 92에서 93 사이에 커트라인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마 대부분의 과목을 2등급 중간 정도로 맞을 수 있으면 중대, 공대를 아마 지원해 볼만 중앙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도 했지만 지금 추세로는 올해도 수험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평행이동할 확률이 평행이동 아니죠. 약간 요 1차 함수를 그대로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 그대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립대를 볼게요. 서울시립대가 2019학년도에 엄청나게 큰 빵꾸로 맞았어요. 특히 요 컴공 평백이 80이면은 상명대, 가천대 이런 급이었거든요. 수학과 평백이 86이면 단국대 이런 급이었어요. 얘네들 네. 그 친구 땡큐했죠 굉장히. 바로 이 컴퓨터학과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회복.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되게 똑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행동 패턴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너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를 볼 필요 없이 딱 학생들은 전년도 보고 행동한다라고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입시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크게 시립대 뚫린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역시 시립대도 추세가 점점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대략 한 평백이 90, 이 컷 언저리를 맞아준다면 모든 과목을 그러면 시립대를 갈 수 있는 과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백이 90 정도 되면. 그 다음 경희대. 경희대는 오히려 좀 다른 학교랑 좀 달라요. 그래서 경희대는 2019학년도에 입결이 굉장히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지만 역시 작년에는 역시 떨어진 추세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조금 이상현상,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데 뚫린 것들을 그 중경시 라인에서 얘가 경희대가 다 받아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다만 입결이 낮아졌기 때문에 요거를 보류하면 이거는 경희대 서울 캠퍼스예요. 국제 캠퍼스는 이거보다 좀 더 낮아요. 예, 그러니까 국제 캠퍼스는 2등급 커트라인 정도면 요 정도면 갈 수 있고요. 역시 경희대 서울 캠퍼스도 대략 2등급 컷 약간 살짝 오버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화여대는 통합선발과 간호학과가 2018학년에 살짝 미쳤다가 안정기를 찾았고요. 역시 이대 통합선발, 이대는 통째로 뽑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끔 수교나 과교를 수시 2월로 따로 뽑긴 한데 그런 건 특수한 케이스들이니까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대는 역시 올랐다가 살짝 또 내려갔죠. 평백 92, 93 이 정도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그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뭐 국승대 이게 마법의 주문처럼 되었나 봐요. 인하대 같은 경우 사실 예전에 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시 인하홍 해가지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바로 서성한 밑에 50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없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약간 인하대 혹은 아주대를 약간 멸시라고 하면 표현은 좋은데 조금 하찮게 보는 듯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웃풋은 오히려 되게 굉장히 좋은데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과들. 그래서 이때 대빵꾸 말고 작년에도 더 빵꾸 그냥 평백이 74, 76이면 3컷이거든요. 이 정도로도 간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전반적으로 입결이 무너지면서 얘네도 하이 값이 살짝 떨어지는 추세, 로우 값도 살짝 떨어지는 추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백이 88이면은 3등급 극초반이니까 결국 인하대는 내가 올 2컷을 맞는다고 하면은 웬만한 공대는 다 골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공대과가 되게 많아서 위에 전화기 컴이랑 전화기라고 하면 그렇다. 컴 전화기랑 그 밑에 낮은 공대들이랑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도 똑같아요. 수원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 되게 인풋이 좋았던 과가 작년에 엄청나게 후폭풍을 맞았어요. 이거 진짜. 그래서 올해는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년에 여기 그 과들 중에서 신소재공학과가 여기 있는데 작년에 제 제자애가 신소재공학과를 혹시 진학사 써본 친구들은 있지 못해 그 진학사 기준으로 아주대 신소재가 한 칸이었거든요. 한 칸? 그러니까 보통 5칸이면 합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한 칸이면 거의 안 되는 정도인데 그 친구가 한 칸으로 아주대 신소재를 붙었어요. 이렇게 훅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아까도 했잖아요. 인하대나 아주대나 얘가 좀 복귀를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예전 18학년도, 19학년도의 영광을 찾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수험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작년에 뚫린 거는 조금 회복할 수 있을지언정 진짜 평백 80대 초중반이면 즉 3등급 중반이면 이제는 아주대학교를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학교 볼게요. 건국대학교는 약간 라이징해요, 요즘.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이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약간 우하향하는 폭이 조금 작죠.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건국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데 교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건국대 점수대 포지션을 보면은 이제는 시립대라던가 경희대 아래쪽을 거의 겹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해서도 거의 2등급 컷 밑으로는 2컷 평백 89 밑으로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되게 점수가 빽빽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컴퓨터공학과 같은 인기과부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농대들 뭐 생명특성화학과 이런 과들도 입결을 지금 튼튼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건국대가 좀 튼실하고요. 동국대가 2019학년대 좀 뚫리고 나서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 점수 라인은 어쨌든 2등급 커트라인 근처인데 아마 올해 동국대는 좀 이게 작년에 너무 약간 동국대 사실 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동국대는 올해는 약간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점수가 모자른 학생이 건동홍에서 찔러볼만 하면은 동국대가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물론 그때 가봐야 어떤 과가 더 가능성이 더 높을지는 그때 뭐 경쟁률과 다른 데이터들을 조합해야 그 당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까지 같이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가 엄청나게 높다가 한번 결국 훅 가라앉았고 조금 가라앉았던 건축이 훅 올라왔어요. 그래서 건축은 아마 내가 봤을 때 올해는 홍대 건축 원래 되게 유명했는데 올해는 조금 잠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대부분의 과들은
지금 2등급 커트라인 근처에서 목매고 있다. 지금 홍익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2019학년대 빵꾸를 잘 돌이켜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올해에게 되게 좋은 시나리오도 뭐다? 국어가 1컷이 80대 한 또 중반 정도 나오는 시나리오. 그러면 국어 잘하는 애들은 수학 못해도 서울 상위권대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빵꾸 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한두 개 군 정도는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숙명여자대학교 숙대 같은 경우는 요거 높아진 통계 같은 경우는 반영하는 과목 수가 3과목 거의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평백이 이게 칸수가 별로 안 돼 보이는데 이게 한 칸이 5거든. 평백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폭 뚫린 거 외에도 작년에 또 뚫렸고 평백이 70대인 게 있어요. 이게 숙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위에 나열한 학교들과 다르게 숙명여자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학교하고 반영 방법 구조가 달라서 안 그래도 모수가 여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영 방법이 다르다 보니 입결 방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는 여대가 싫지 않은 학생이라면 그래도 생각보다 받은 점수 대비 가성비는 그래도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어가 이과긴 하지만 수학은 어차피 88, 84 다 그 싸움이에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 특정 점수대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즉 수학은 사실 변별력이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변별력은 어디서 갖느냐면 국어랑 과학에서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내일도 진행을 해요. 실바를 진행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걸 다 사야 되냐? 아니에요. 국어만 하고 싶으면 국어만 해도 되고 내가 이 과목을 하고 있으면 수학도 내가 실무가 없으면 사고 영어도 없으면 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마 지난주에 종이가 나왔을 거예요. QR코드를 찍으면 우리가 성적표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국영수를 다 해야 보내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목요일날 했을 때 국어 성적 입력한 애들한테 이렇게 성적표를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석차가 몇 등이고 보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될지 그래서 응시생 체감 난이도 다른 현강에서는 생각해봐요. 대치동 상위권 애들만 보는데 그 난이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유돌 스파르타는 전국에 있는 50개 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부터 못하는 학생들까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산 이감 콘텐츠, 전국의 이감 콘텐츠를 한 1200, 1300명 정도 샀는데 그 학생들의 다 표준을 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일정하고 그래서 자체 등급 컷이야 물론 우리끼리 등급 컷을 내는 거지만 이 보정 등급 컷 같은 경우도 제가 4월 달부터 4월 더프, 5월 더프 6평, 7월 더프, 8월 더프 9평, 10월 더프까지 우리 학생 성적표를 다 분석을 해서 이돌 학생들에서의 어떤 표준 점수 수준이 1컷이 되고 2컷이 될지를 이미 다 정해놓고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정 등급 컷을 내는데 이감이 우리한테 특별하게 해준 거예요. 원래 이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는 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감 팀장님한테 부탁해서 이돌 학생들은 그 회차를 무조건 목요일 날 봐야 된다고 해서 전국에서 이감 회차를 가장 빨리 보는 곳이 이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나왔던 오답률이 나와요. 이 오답률 탑5 79%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감 측에 보내줘서 지금 애들이 정답 말고 특별하게 다른 부분에 오답을 많이 골랐는데 이걸 왜 골랐으며 이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피드백 자료까지 이감한테 직접 받아요. 직접 이감한테 딜을 받아서 했는데 이감을 우리 산 학생들이 1300명인데 이걸 서비스를 신청한 학생들이 70몇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내가 등급 컷도 다 내주고 할 거라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 내일 실바 때 그냥 수능 맞춰 종친다 생각하지 말고 이감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아마 오늘 배송 다 될 거예요. 안 받았던 친구들도 풀고 입력을 해주고 QR코드 찍어서 자기가 쓴 번호 입력해주면 자동 채점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그 결과 반응을 가지고 피드백까지 할 거니까 꼭 참여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사실은 이번에 지금 학풀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 저만 하더라도 대치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치동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다다음 주에 검사를 맡으러 가야 돼요. 저 여기 지금 이돌랩 사무실에서 나가지도 않고 24시간 있는데 일단 검사를 맡으러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나마 우리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노원중개센터 세미나실이라든가 신촌센터, 전주중화산, 센텀, 충장로 이런 근처에 있는 센터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선착순으로 우리가 성적 처리해줄 똑같은 시험지만 갖고 와라. 이감, 어썸, 좋은 점 갖고 오면 우리가 성적 처리 다 해주고 등급컷 다 매겨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보내주겠다 해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 실전 연습할 시간 없으니 이 실바라도 잘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 자기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수능 때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떤 식의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막 공지사항 하는 거 너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